구미에서 인제에서 비롯된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잇따르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선체로 작업을 할 수 있어 적은 노동력으로도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수경 재배가 새로운 재배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메디컬 투데이 오늘은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장기 기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고 어제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봄 기온이 완연하겠습니다. 맑고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 1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또 오늘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탁하고 건조한 공기를 해소시켜줄 반가운 봄비가 내일 낮 한때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최근 유독 구미에서 이 불산을 시작으로 혼합 용액에 이어서 염소가스까지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달리 구미에서 맹독성 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공단이 위치한 낙동강 유역 산업벨트. 이곳 구미에서만 지난 6개월 동안 3건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친구들도 그렇고 전부 다 불안해갖고 막 이사를 가야 되나 하고. 지난해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 사고처럼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인명뿐 아니라 대기와 수질, 토양 등 모든 환경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 예방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돼선 안 된다는 게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시민 한 사람으로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가 중요하구나라는 점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환경재앙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대형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죠. 숨기려고 덮으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솔직하게 이야기 오픈시켜가지고 이렇게 자문도 구해왔고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은 구미 지역에서 유독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구미시와 경상북도, 정부 차원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구간에 대한 예비 타당성 현지 조사가 실시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앞으로 6개월 동안 1호선 하양 연장 구간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사업 현황과 현장 여건을 둘러보는 예비 타당성 현지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를 동시에 하고 신속한 용지 보상 추진과 함께 도시철도 하양 연장 사업 조기 착공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구 동부안심에서 경산 하양읍까지 연장하는 도시철도 1호선은 총 연장 8.7km로 2,270여 원이 투입되는 대구 경북의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인도 포장에 고압블록보다 공사비가 2배 이상 비싸고 유지 보수가 힘든 화강판석이 사용된다면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며 방만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구시 도시철도 관련 부채가 9,200여 원이나 되는데 보기 좋은 자리를 쓰는 것보다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에 힘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타도시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년 봄 인도 포장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동안 대부분 한국 문화 알리기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여성들의 가장 큰 애로는 취업인데요. 이제 시군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성나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에서 40대 주부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 일으키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실습에 나서보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의성으로 시집온 외국인들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대비해서 한 달 기한으로 맞춤식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싶었잖아요. 어른분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 와서 공부 배우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은 자격증 취득과 취업 지원이 목적인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입니다. 농촌에 사는 결혼 이민 여성이 일자리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 실정에 맞추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영주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고국의 식재료와 남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이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은 다문화 가정. 그동안 가정생활의 적응기였다면 이제는 경제적 자립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마련한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은 반부패 청렴 시스템 고도화와 청렴 리더십 역량 강화, 민간협력 활성화와 청렴 실천 내실화 등 4개 분야 60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세부 항목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교육 연합체 구성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 확대, 100만 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입니다. 초중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학교 운영위원회가 유치원에도 도입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 운영위원회 제도를 유치원에도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 대표와 교원 대표로 구성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의 예산, 결산 수립 과정뿐 아니라 교육 과정과 수익자 경비 과정 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립 대상은 국공립유치원과 유아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입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일손이 많이 드는 딸기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체로 작업을 해서 적은 노동력으로도 재배를 할 수 있는 고설식 수경 재배가 새로운 딸기 재배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90농가에 이르던 경주시의 딸기 재배 농가가 10년 뒤인 지난해에는 56농가로 38%나 줄었습니다. 이는 땅에서 바로 딸기를 재배하는 기존의 토경농법이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시골이라서 인력도 참 부족하고요. 다 일하신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일하시는 게 쪼그려서 일하는 분들이 참 무릎도 아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서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고설식 수경 재배는 이런 어려움을 크게 들어줍니다. 기존의 토경농법에 비해서 노동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면적이 한 3,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토경 같으면 토양의 재배 같으면 이 면적에 인부가 한 2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제 혼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고품질의 친환경 딸기를 더 많이 생산해서 소득이 늘고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에 따라 고설식 수경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설식 수경 재배는 토경 재배보다 노동력 절감뿐만 아니라 품질도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는 시설을 지원해서 면적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설식 수경 재배가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재배 영농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녹색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도입된 그린카드로 입장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대구 지역 시설이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그린카드 도입 초기인 지난 2011년만 해도 입장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대구미술관 등 2곳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대덕 승마장 등 23개 시설에서 입장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공공부문 참여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그린카드는 녹색생활 실천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가입은 인터넷을 통해 하거나 시중은행을 찾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중소기업 인턴 사업에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으로 채용되면 2달 동안 한 사람당 70만 원을 지원받고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추가로 넉 달 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에 참여할 인턴 기업과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장기 기증 서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장기를 기증하고 생을 마감한 뇌사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메디컬 투데이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눔, 장기 기증에 대한 얘기 준비했습니다. 지난 2008년 권투 경기 중 뇌사 상태에 빠진 최효삼 선수와 이듬해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의 장기 기증을 계기로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기증자의 수는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 비해 부족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자기 생명의 일부분을 나눠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하겠느냐 하면 굉장히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지금. 뇌사자 1명은 9명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데요. 장기 이식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이식이 시행되고 있는 신장. 만성 신부전증을 앓던 한 남편이 아내에게서 새 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다행히 혈액형이 맞고 이래서 기증하려고 해서 하는 건데 보통 요즘은 부부간에 하면 혈액형이 맞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혈액형 불일치 간의 이식도 요즘 많이 합니다. 근데 이분은 다행히 그래도 혈액형이 맞으니까 우리가 별로 부담을 갖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는 약 2만 2천여 명. 평균 4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인데요. 장기 이식에 대한 인식 변화로 기증 희망자는 증가했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목적은 이렇게 수술한 사람이 사회로 돌아가서 직장 일을 하고 가정 일을 정상적으로 하고 하는 정상적인 사람의 활동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매년 수백 명의 환자가 이식만 기다리다 끝내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장기 기증의 필요성을 알리고 숭고함을 기리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투데이였습니다. 노령으로 업무가 불가능한 변무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하면서 수억 원을 챙긴 사무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검찰청은 법무사 명의를 빌린 뒤 법무사 행세라며 각종 소송과 등기 업무를 해온 사무장 박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모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에게 법무사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아온 법무사 김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빌린 변무사 명의를 통장을 활용해 민원인들을 속이고 수수료를 법정 기준보다 부풀려 받는 한편 변호사 업무 영역인 파산과 회생 사건을 대리하는 등 변호사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의 색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맑고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 19도로 4월 초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구미와 김천의 낮 기온 18도로 예상되고 안동의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기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